오후 2시 반포에 있는 반포원 예식장에서 경제 안보 문제 대토론회를 가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안보 문제는 제가 주제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경제 문제는 주로 우리 지역의 최대 현안인 재건축 문제, 주택 정책과 관련된 현 정권의 잘못된 실책, 그리고 우리 주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주택 문제, 재건축 문제에 대한 대안, 이런 거를 마련해 볼 예정으로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반포원은요, 신반포역 4번 출구로 나오시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제가 이미 제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린 대로 오늘 오후 3시에 청와대에서 사상 처음으로 청와대 실장 3명이 합동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자, 이 합동 기자회견 다는 아니고 청와대 정책 최고 컨트롤 타워 3명이에요. 노영민 비서실장, 그 다음에 정책실장 김상조, 그 다음에 안보실장 정의영, 이 3명이 이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이분들이 갖고 있는 위상에 비해서 발표한 내용이 너무 빈약하다. 이것이 제 총론입니다. 그야말로 대한민국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 안보정책 지금 얼마나 난리니까 나라를 완전히 망가뜨리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경제 파탄에 파탄을 거듭하고 있죠. 3%대에서 2.5%대에서 금년도 이제 사실상 금년 성장률은 1%대로 떨어질 것이 확실시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바로 소득 주도 성장, 혁신 성장, 포용 성장이라고 하는 허울만 그럴듯한 정책들로 일관해 오다 보니까 2년 반 동안의 경제 기반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어요. 안보 정책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한미 동맹, 그 다음에 한미일 삼각 안보 협력을 축으로 해서 운영되어 온 대한민국의 안보의 지축이 현 정권에 의해서 오로지 김정은에만 올인하다 보니까 이 안보의 축도 다 무너지고 있어요. 그런데다가 또 엉뚱하게 9.19 남북군사 공동합의서라고 하는 해괴망측한 문서를 만들어가지고 시스템적으로 김정은이가 원하는 대로 우리 안보의 틀을 무너뜨리는데 기여하고 있어요. 가장 큰 것이 DMZ 일대에서의 정찰활동 불가, 그 다음에 GP 철수 등등 이루 말할 수 없는 무장 해제 조치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러한 심각한 국정의 위기와 정책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정의 최고 컨트롤 타워인 3명의 실장이 동시에 한 그러한 비중과 그런 기대에 비춰볼 때 오늘 발표된 내용은 그냥 홍보, 그야말로 우리 잘했다. 물론 한두 마디 했어요. 부족함도 있다. 아프게 생각한다. 이런 말이 있었지만 과연 전반적인 국정 운영의 실패, 그 내용에 비춰볼 때 이분들이 얘기한 그 말의 의미가 그 실정의 수준에 가까이 갈 수 있는 표현인지 저는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얘기한 것이 지금까지 2년 반은 국가를 정상화시키는 시기였고 앞으로는 이제 국가를 정상화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도약의 시기로 2년 반을 보내겠다고 했어요. 말들은 아주 잘해요. 본래 좌파들이 말을 잘하잖아요. 자, 기본적으로 이 집권 2년차 전반기에 이분들이 자랑한 걸 보면요, 기가 막힙니다. 예, 물론 이 조선 자동차 산업 구조조정 위기 잘 극복했다. 그 다음에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통해서 인공지능과 데이터 경제의 굳건한 토대를 만들었다. 또 일본의 부당한 수출 규제에 당당하게 대응했다. 그 다음에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이 자립하고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전화위복의 계기를 만들었다. 자,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이 자랑스럽게 제시한 이러한 내용들이 거시경제의 큰 틀에서 볼 때 과연 얼마나 정말 이 말의 표현에 맞게 경제성장의 굳은 토대를 마련했는지 기가 막힙니다. 현재 경제의 기본 틀을 망가뜨리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잘못에 대해서는요, 단 한마디 말이 없어요. 정책 실체까지 나왔으면 이제 디테일한 부분 정말 자세하게 국민들께 양해를 구하고 사죄를 하고 그리고 정책 대안을 발표해야 정책실장이 한 기자회견에 보람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두리뭉실하게. 그러면서 어디까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느냐? 교통사고 사망자 수 줄은 것까지 칭찬, 자랑을 하고 있고 고성 산불 진화된 것까지 자랑을 하고 있어요. 자, 물론 고성 산불 매우 중요한, 그야말로 조기 진화가 매우 중요했던 큰 산불이었죠. 교통사고 세계 항상 1등 한다는 과거의 기록 우리 부끄럽습니다. 시인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의 국내외 정세를 볼 때 느닷없이 일요일날 대낮에 기자회견한 그 타이밍으로 볼 때 임기 절반에 상당하는 실패 국정의 현상으로 볼 때
그리고 오늘 기자회견한 주인공들이 청와대 최고의 실세 컨트롤 타워인 것으로 볼 때 이런 얘기를 할 때냐 이거예요. 과연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왜 실패했고 이 정책을 앞으로 어떻게 바꿔나갈 것이며 우리 대한민국 경제 지난 2년 반 동안 어떻게 예측을 하고 왔는데 2년 반을 해보니까 이렇게 경제를 망가뜨려놨다. 고개를 못 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2년 반 동안은 이러한 정책 대안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좌파 성격의 이념 성격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 이거 버리겠습니다. 이 정도는 나가야. 그리고 부동산 문제 지금 얼마나 심각합니까? 예? 분양가 상한제, 그 다음에 초과이익 환순제, 그 다음에 세금 문제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 다음에 복지 포퓰리즘 얼마나 심각합니까? 일자리 창출 문제 얼마나 심각합니까? 일자리 창출은 왜 안 돼왔는지 이걸 반성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 얘기가 전혀 없이 이렇게 성찰이 빠져있는 자랑 일변도에 지금 치매국가 책임완성제 문재인 케어 이런 걸 얘기할 때입니까 지금? 문재인 케어 때문에 건강보험 적자가 얼마나 심각해지고 있고 치매국가 책임제는 과연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는 프로그램인지. 그 다음에 안보 문제 마찬가지입니다. 안보 문제는 제가 좀 더 디테일하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어요. 정의용 안보실장 얘기한 거 가지고 제가 좀 강론으로 들어가서 얘기하겠습니다. 먼저 금강산 관련 문제인데 시설 그러지 않아도 알고서 재개발이 필요하다. 재개발이 필요하기 때문에 북측과 적극 협의하겠다. 이게 공자 같은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그러면 북한이 이 너저분한 시설들 다 걷어가라. 이 얘기 하기 전까지는 왜 재개발이 필요하다는 그 필요성을 단 한 번도 말을 하지 않았나요? 재개발이라는 말을 슬쩍 끼워넣어가지고 김정은이가 하자는 대로 결국 금강산 문제를 다루려고 하는 그러한 전략적 의도를 표출한 것이 아닌가 걱정됩니다. 금강산 문제까지도 김정은이가 하자는 대로 갈 경우에는 이 나라의 대북 전략, 대북 정책은 정말 국제사회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한국도 이제 핵 문제가 당사자다. 이 얘기 제가 보기에요. 현 정권 들어와서 처음인 것 같아요. 제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핵 문제는 우리가 중재자가 아니라 당사자다. 이 당사자의 입장에서 협상 전략을 한미 공조를 통해서 마련해야 된다. 누차 강조했는데 오늘 처음으로 정의용 안보실장이 당사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안보 문제, 비핵화 문제를 얘기하면서 정말 어이없는 평가 인식의 한계를 드러냈어요. 얼마 전에 정의용 안보실장 국회에서 핵으로서는 ICBM을 발사할 수 없다라고 하는 무지한 발언과 맥락을 같이 하는 현재의 남북관계와 현재의 우리 안보 상황, 비핵화 협상 국면에서 북한이 어떻게 나왔는지 과연 제대로 보고라도 받고 있는지 제대로 그러면 보고 받은 것을 이해하고 있는지 정말 알 수가 없는 평가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고 있냐면요. 지금 현재 평화 문제에 관해서 말씀을 이제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한반도 평화체제 프로세스가 잘 가동이 되고 있답니다. 여러분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지금 잘 가동되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냉전구도가 해체되고 평화체제 구축을 계기를 마련했다고 비핵화 협상의 진전을 견인했다고 하는데 시청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냉전구도가 해체됐어요 지금? 냉전구도가 더 심화되고 있어요. 왜? 한미일 삼각 협력관계와 한미 동맹을 통해서 냉전구도가 해체되도록 해야 되는데 북중로 삼각관계는 더 강화되고 우리를 중심으로 하는 한미일 삼각관계는 약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냉전 대결체제가 중국의 팽창주의를 기초로 해서 더 강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북한이 핵미사일을 몰래 비밀리에 그동안에 협상 국면임에도 불구하고 진행되어 온 거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이로써 사실상의 실질적인 냉전 구도는 더 심화, 발전되고 악화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 대한 안보 위협의 심각성은 더 커져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평화체제 구축 계기가 마련됐습니까? 평화체제 구축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핵미사일 포기가 가장 기본이에요. 거기 플러스 알파, WMD까지 나가야 됩니다. 이걸 미국이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미국의 빅딜 전략 요구에 김정은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체 협상에 나오지 않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평화체제 구축의 계기가 마련됐습니까? 그러면 금년도 5월서부터 10월까지 12번에 걸쳐서 김정은이가 몰래 개발해온 첨단 무기 신종 4세트, SLBM까지 할 경우에는 5세트를 개발한 거. 이게 평화체제 구축의 계기이고 냉전 구조의 해체입니까?
지금 GP 철수했다고 해서 몇 개 없앴다고. 그 다음에 DMZ 일제에서 9.19 남북 군사합의를 통해서 정찰활동 안 한 거가 냉전 구도 해체인가요? 우리의 무장 해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비핵화 협상 진전 절대 안 됩니다. 이런 전략 가지고서는. 정말 참 불행한 평가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한일 관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지소미아 한마디로 일각에서 창의적인 제3의 해법을 찾고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종료 시한을 유예하는 방안도 그 중에 하나가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저는 이럴 때는 그런 꼼수를 부리면 안 돼요. 전공법으로 딱 연장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뭐 유예를 그러면 뭐 1년까지 유예하겠습니까? 한 달 유예하겠습니까? 유예할 겁니까? 일본은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저는 원인 제공을 했다고 봐요. 바로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통해서 우리가 원인 제공을 했고 그 다음에 치유화해재단 없애버렸잖아요. 폐쇄 조치했잖아요. 이거 위안부 문제 이것도 다 현 문재인 정권이 이념에 입각한 대일 외교를 통해서 먼저 원인 제공을 했다고 하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이렇게 원인 제공을 먼저 해놓은 현 정권이 한일 관계를 정상화시키어야만이 지소미아 복귀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 그야말로 항상이지만 외교는 국력에 비례하는 겁니다. 국력에 비례하는 외교를 제대로 인정하고 이 냉엄한 정글이 법칙이 작용되는 국제관계와 외교관계를 다뤄야 성공하는 외교, 성공하는 안보 체계를 구축할 수 있어요. 더군다나 미국이 관여는 하지만 중재는 하지 않고 있고 미국이 우리에게는 지소미아 복귀하라고 종용을 하지만 일본에 대해서는 수출 규제를 풀으라고 우리한테 종용하는 것만큼 요청을 하지 않고 있는 이 냉엄한 국제정치의 현실을 왜 모르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소미아 파괴로 인해서 일본과 군사교류가 완전히 차단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안보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이다. 그리고 이 지소미아 한일 관계의 문제이지 한미 관계는 전혀 한미 동맹 관계는 영향이 없다. 자, 이런 인식, 과연 이것은 테러 ICBM 발사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똑같이 외교 안보에 대한 무식 이것을 저는 나타내주고 있다. 정말 걱정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두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사면 문제에 관해서 질문을 받았는데 노영민 실장이 예기치 못한 질문이다 이러면서 준비는 해놓지만은 실제로 이게 현실화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은 별도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는 결국은 이제 연말이 가까우면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의 사면 문제가 나올 텐데 이런 거와 관련해서 볼 때 박근혜 대통령 사면은 또 조원진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 모친 이 상가에서 문상했을 때 또 꺼냈다고 해요. 자, 이런 걸 본다면 실무 차원에서는 검토할 수 있는데 이것을 대통령이 어떻게 현실화시킬지 안 할지는 별도의 문제다.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대입을 시켜보면 그렇게 밖에는 해석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인사 풀 문제, 지금 뭐 조국 인사 문제 여기에 대해서 이 야당한테도 인사 제안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야당 내년 총선 앞두고 야당 의원들 뭐 장관직 제안한다. 그러면 결국은 야당의 대여 투쟁 전열을 흐트러뜨리기 위한 고도의 술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아니 여태까지 개각하면서 야당 의원들한테 한 번이라도 얘기해봤어요? 느닷없이 총선 직전에 그런 제안을 하면 총선 전략의 일환이다. 이렇게밖에 해석할 수 없는 건 아닌가.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야당과 관련해서 정도원 의원이 뭐 지난번에 세상을 떠났지만은 중국 대사로 제안을 받은 적이 있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죠. 그리고 청와대에서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오늘 노영민 실장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조국 임명과 관련해서 윤석열 총장이 사전에 개입해가지고 이 사람이 장관 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느냐? 분명히 딱 잘라서 그건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결국은 유시민이가 검찰이 수사하면 법적 책임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총리의 총선 등판과 관련해 가지고 노영민 실장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총리와 관련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총선에 대비할 수 있도록 놓아줘야 되는 거가 아니냐.
이런 의미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뭐라고 했냐면 내년 총선과 관련해서 당에서 요구하고 본인이 동의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놓아드려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여기에 과연 총리까지 포함될지 안 될지. 예. 근데 일단은 이 원칙적인 입장에서 인다면 오늘 이 노영민 실장의 이 발언 본인이 원한다면 당이 요구하고 이 당에서는 이해찬 대표 하나 갖고는 안 된다. 이것이 지론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본인도 또 가고 싶어 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낙연 총리의 발언으로 충분히 짐작이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총선에 출마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배려도 할 수 있다. 그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제 방송 오늘 기자회견 내용 전부 마치겠습니다. 또 추가적인 내용이 오면 별도 추가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네, 저녁 맛있게 드시고요. 저녁 안보 정보는 꼭 구독을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